소녀 시절에 저희 감성을 촉촉히 적셔주셨던 분이세요. 아유, 저희 소년 시절에도 나름, 예. 저희도 좋아했어요. 네. 혜은이 씨 아시죠? 네. 혜은이 씨가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하나 주세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박수를 치시네요. 아침마당에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죠? 그러네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네. 그간에는 또 라디오 생방송을 또 오랫동안 진행하셔서 좀 뵙기가 힘들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네. 또 이렇게 아침마당에 오니까 또 다른 기쁨이 있네요. 뭐랄까, 친정 같은 느낌도 조금 있으실 것 같고요. 예전에 오랫동안 저희 시청자들과 만나셨잖아요. 친정이 아니고 딸내집에 온 거예요. 정말 적절한 표현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한동안 또 이렇게 많은 부부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참 저희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참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때 보면. 저는 살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자예요. 그래서 뭐 가족이 됐건 남이 됐건 선후배가 됐건 그래서 말을 많이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줘요. 아니, 저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남의 말 듣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저도 네. 딴 생각이 나죠. 말을 듣다 보면. 그런데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굴곡 있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편안하고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배우게 된 거죠. 뭐 예전에 아무래도 주로 방송에 나오셔서 노래를 하셨을 테지만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방송에 나오시면. 이런 게 어떻게 좀 편하세요? 듣는 게 편해요.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75년도에 방송 데뷔했을 때, 어느 프로에 이제 게스트를 나갔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진행자하고. 근데 제가 무조건 진행자가 물어보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신경을 써서 1시간 동안 신임을 그렇게 해 주신 건데, 그래가지고 이 진행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어쨌든 하여튼 노련하신 분이 나왔어요, 끝까지. 나왔는데, 우리 매니저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야, 너는 말을 뇌밖에 할 줄 모르냐? 거짓말이라도 좀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눈물이 쏙 빠지고요. 그래서 정말 그다음부터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짓말과 또 완전 사기성 있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좋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거는 말을 좀 이렇게 하는 훈련. 네, 훈련을 하면 했습니다. 남자 MC가 잘생겨 보인다라는 거짓말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때는 거짓말을 했지만 오늘은 거짓말을 근데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셨을 테니까 나와서 네로 1시간을 답변하는 분을 만나시는 게 어떤 건지 인전 아시잖아요. 이미 벌써 알았죠. 이미 벌써 알아서 그때 이제 굉장히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조금 더 훈련을 한 걸.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는 그래도 혜은이가 말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호되게 야단 맞고 막 후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말하기도 듣기도 훈련으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죠.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아니요 하면 정말 수련감 나거든요. 그러면 말대꾸 해주시는 분은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네 아니요 그러면 빨리 글씨를 써요. 야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서 들고 있어요. 맞아요. 말 좋다라고. 그런데도 요즘 아이들은 워낙에 훈련이 돼서 교육을 받아서 연습을 해서 그게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뭐 가해제를 통해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안무로 그냥 다물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두 분이 라디오 생방송을 같이 하셨던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시간대였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이벌이었죠. 근데 저는 밀려났고, 역시 우리 김혜영 씨는 그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고 계시고, 참, 사랑하는 동생이고, 우린 좋은 사이인데, 저도 모르게 라디오를 하면서 전화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도 최근에 밥 사주셨어요. 아니,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요즘 정말 이렇게 상종가인 전현무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현무 아나운서 좀 흉봐도 되나요? 전현무 씨도 다른 프로에 나가면 그렇게 저를 힘들게 근데 정말 전현무 씨가 재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 안 들이고 1년 반 동안 할 수 있었지. 아마 저만큼 말주변이 없는 사람하고 했다면 6개월도 못하고 달렸을 거예요. 자, 칭찬은 이만하면 됐고요. 사실 그 시간이 점심시간대라서 시장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날마다? 맨날 배고팠죠. 우리 둘이는 전현무하고 저하고는 얼굴 보고 배고파. 처음에는 선생님 배 안 고프세요? 뭐 좀 사다 먹을까요? 거기서 또 먹고. 그래서 또 김밥을 얼마나 먹었는지요. 근데 생방송 중에 먹을 수가 전현무 씨는 잘 먹더라고요. 입에다 한쪽에다 김밥을 넣고 저는 뭐 습관이 일할 때는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나기 밥을 먹으니까 자꾸 살이 찌나 봐요. 하긴 뭐 음악 나갈 때 김밥 한 알, 두 알 이렇게 먹는 거죠. 아나운서에서 혼나지 않을까 걱정. 방송하면서 음식 먹고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침이 생겨서 말할 때 삼키게 되면 전현무 씨는 고수예요.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힘드실 거예요. 김혜영 씨도 마찬가지고. 그때 힘든 것도 힘들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투임씨 같이 하시는 분들, 남편은 별로 휴가 안 봐요. 근데 항상 파트너 막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무 고소한 거야, 지금. 하긴 하루에 2시간 가까이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눈다는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좋았지만 전현무 씨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현무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혜영 씨 팬들이 그렇게 스튜디오 바깥에 웅성웅성 많이 몰려들 때가 많았다고. 거의 매일이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 이런 거 챙겨주고 또 파트너까지 챙겨주고 우리 팬들은 전현무 씨 챙겨주고 전현무 씨 팬은 또 저를 챙겨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념일을 챙기시는 거예요, 팬들이? 방송 첫날, 방송 일주일. 방송 100일.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생일. 그래도 1년 반 했으니. 그러니까 생일을 한 번씩은 지냈잖아요. 그런 거. 또,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 내용이 좋았다. 요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아저씨 팬이 많아요? 아줌마 팬이 많아요? 저는 아줌마 팬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아줌마들이, 우리 이금희 씨랑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녀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생, 그때부터 저를 이제 좋아해주던 팬들이니까, 지금은 다 이제 40대 중반, 50대 이렇게 됐죠. 저 같겠네, 그죠? 네. 저 때 얼마나 최고예요, 정말. 저희 혜영 씨만 나오면 미쳤어요, 그냥. 좋아요. 그때 모습 좀 볼까요? 진짜, 보지 말아요.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제작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봐야죠. 네.
난 없어 감추다 서운한 사랑 집에 하늘은 흘러갑니다. 한번 부부스러워.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나는 시내보세요. 짓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만 지금도 많이 했었어요. 어린이 프로도. 아유, 진짜 잘해라. 당신은 안주가 아니고 당신만의 당신의 아니, 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세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그 연예인들의, 예쁜 연예인들의 로망이 뭐였냐면은 화장품 모델이었어요. 근데 혜은이 씨 그때 당시에 화장품 모델이셨어요. 그쵸? 네. 이렇게 고툭하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네. 오늘 한가요? 하셨어요? 네네. 하루 종일 그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거의 수영복을 입고 찍는데 그때는 정말 말라깽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밑에 힙이라든지 이쪽에 솜을 막 집어넣고 볼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찍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 빼고 싶어도 빼고 없네요. 그때 혜은이 씨 머리 모양이 여자 아이들, 여성들한테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쵸? 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 머리고 바람머리라고 그러대요. 예. 정말 세련됨의 어떤 대명사셨고, 예쁘셨고, 그때 인기를, 글쎄, 요즘으로 치면 뭐, 아이유? 그렇죠. 예. 네. 그 비교할 수 있겠, 아이유가 누군지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그렇죠? 뭐,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으니까. 그때 요즘은 한 연예인이 뜨면 젊은 애들만 좋아하고 그렇죠. 뭐 이런 성향이지만 혜은이 씨는 는 혜은이 씨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수였고, 지금의 아이돌은 그 젊은 층만이 한계가 돼 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는 틀렸어요. 더 획기적이었죠. 더 큰 인기였어. 어느 정도로 본인은 실감하고 계셨어요, 당시? 그냥 이제 그러니까 집을 자주 이사 다녔고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찾아왔어요. 많이 이사 다녔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옷을 입혀서 들어가게 하고, 끝나면 또 먼저 나가게 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관객 수가 많은 거. 항상 공연장의 그 바깥에 유리창은 매일 깨지는 거 이렇게 있어서 또 2층에서 관객이 아래층으로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밑에 이제 관객들이 많으니까 이제 부상자는 없었죠. 받아주면서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부상자가 있었으면 뭐 공연도 못했었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리고 이런 매체가 작았잖아요. 없으니까 그 극장에 와야만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아니 지금 보니까 히트곡이 엄청 많아요. 다 아는 노래들이. 그럼요. 이거 말고도 뭐 띠띠빵빵 뭐 얼마나 많아요. 그쵸? 몇 곡 정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쑥스러우셔서. 네. 본인 얘기를 그럼요. 드린 건데요. 뭐 히트곡이 줄자가 20이 많아서 뭐 50년은 더 부르셔도 돼요.
희망사항에 50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병원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상위 프로에서 1위 한 곡수가 아마 30몇 곡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그래도 오래 남아 있나요? 근데 그 노래, 가수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노래마다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꼭 그게 있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는 데뷔곡이니까 그렇고, 당신만의 사랑에는 큰 상을 처음으로 탔으니까, 가요제에서 대상을 탔으니까 또 그랬고, 감수광은 제주도가 제가 고향인데 제주도 노래니까 그렇고, 뭐 파란 나라,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팬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꾸준히 정말 30년, 40년 가까이를 지켜주시고 네. 계신 거잖아요. 이제는 정말 주부들이 되셨으니까 먹을 거 잘 챙겨드리지 않으세요? 아우, 먹을 거 너무 많이 챙겨주고. 우리 남편까지 챙겨주는데, 생일 때 뭐 미역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그렇게 해서 뭐 또 뭐 주전부리 할 거 뭐 또 하여튼 보약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깜짝 놀랄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 젊은 층이 보내는 선물하고 그 아주머니들이 보내는 선물은 진짜 많이 차이가 나요. 아이들이 보내는 걸 갖고 싶은 선물이고, 이런 거 먹거리도 주고, 그러니까 뭐, 고구마, 감자, 깻잎, 그런 거, 참기름, 들기름, 그렇죠, 예. 그렇죠. 오징어 말린 거,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셔서.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방송할 때, 그 가죽나물이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럼 바로 가죽나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할 것 같은. 예. 그 팬들이 사실은 혜은이 씨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팬으로서의 활동을 해오고 계시다면서요. 저는 이제 그 컴맹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미사리에서 라이브 카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오셨는데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모르게 자기들끼리 그 카페를 운영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팬카페.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 뭐가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에너지의 막 원천이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뭐 이렇게 살면서 아유 정말 힘들다, 뭐 살기 싫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도 했고 일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랑을 모아서 나도 모르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지혜스럽게 지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요즘은 문득문득해요. 박사님 맞나요? 맞죠. 네. 정성이 저를 살리는 거랑 똑같죠. 네. 든든한 힘 배경이 되는군요. 아유, 제가 그래서 배가 터져요. 근데 좀 전에 뭐 정말 살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언뜻 하셨는데 혜은이 씨처럼 정말 스타로 30몇 년을 살아오신 분이 힘든 일이 뭐가 있으세요? 그건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이게 나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나이가 50에서 49세에서 50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또 50 이제 그래 그만큼만 하고. 이거는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이 그만 안 그러셔도 돼요. 저희가 처음에도 잠깐 인생의 고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즈음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우시고, 글쎄요, 뭐 이제 옛 이야기야, 예.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어떤 내 신체적으로 오는 그런 거, 신체의 변화, 뭐,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고, 소위 요즘 많이 이렇게 이제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오는 수도 있더라고요. 네. 괜히.
아니면은 또 어떤 좀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저 건강이 조금 나빠지고, 뭐 이러면서 어떤 왔는데, 그게 우울증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 증상이.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단지 그냥 뭐, 우리 주변 친구들 보면은 그래도 제가 좀 늦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들은 얘기들 중에서 조금 비슷한 그런, 게 오면, 아, 그럼 이게 우울증이었나? 뭐 그런 거.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닌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어떠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운이 없고, 뭐. 그러니까 뭐 더웠다, 추웠다, 막 얼굴 빨개졌다, 기분이 금방 나빴다, 좋았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잠도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자요, 불면증이고. 그리고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괜히 막 남편한테 시비 걸려고 하고. 또 한 번 자다가 일어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남편이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럼 우리 애가 옆에 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 울어 실컷 울어 그러면서 제 등을 이렇게 뜯어주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빨리 오시지 뭘 하신 거예요? 진짜 그럴 땐 병원을 가야. 그럼요. 그게 이제 폐경이 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렇죠. 좀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많고 그래서 못 오시는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확 달았다, 식은땀 났다. 이게 뭐 하루에 수십 번씩 그러거든요. 잠 못 자죠. 잠 못 주무시고 감정이 아주 왔다 갔다 해서 신경질적인 엄마 이렇게 되는 거고 남편한테도 뭐 정말 괴롭게 하죠. 남편을 괴롭혀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로 오셔야 돼. 이런 분들 많아요. 매년 폐경이 되시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태어나는 만큼. 절반이 그렇죠. 여성인데. 그게 일반적인 증상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 금방 해결되거든요. 얼마 전에 네. 기사를 보니까 남성애 같은 경우도 갱년기가 있대요. 근데 남성은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여성 같은 경우는 100%가 갱년기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잘해줘야 아우, 잘해야 돼. 연애할 때만큼 그만큼 관심을 보이고 잘해줘야지만이 이 시기를 잘 넘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진짜 예. 남편한테 유난히 섭섭한 것도 많고 막 그 시기에는. 다 섭섭하죠 뭐. 모든 게 다 눈에 거슬리죠. 모든 게 다 거슬리고 그래도 비교적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한번 하고 오면 훨씬 기분이 좋아지죠. 할수 있는 네, 기회가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감정 기복이 생기고 이럴 때는 노래방이라도 가셔서 그렇죠. 노래를 이제 하시고 또 운동 아주 그냥 이 머리 끝에서부터 땀이 쫙 나올 정도로 운동을 하고 나면 아주 개운하고 상쾌하고 네, 그래서 운동을 저는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연을 횟수를 많이 늘렸었고 일에 더 신경 네 그랬어요. 그 즈음에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뭐랄까 하시던 일이 잘 안 되시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이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조금 다 이렇게 정리가 될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힘들 때는 오히려 정신을 쏟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일에만 힘든 일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이미 벌써 왔었는데도 몰랐죠. 그랬는데 이제 조금 한숨 돌리고 이제 뭔가 좀 생각해볼까 하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고생했잖아. 이게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했잖아. 내가 널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잖아. 이런 거 같은 감정들이 시작하니까. 영화 제작을 하셨거든요. 예. 영화 제작을 했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다 제작하는 거여서 돈이 2배로 들었거든요. 그러니 그 뒷감당은 또 같이 하셨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감사한 건 지금 이렇게 지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박사님 저는 가끔 그래요. 제가 저를 칭찬을 해요. 10년 전에 잘했다. 정말 좋으시네요. 참 힘들게 잘했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
제가 저한테 선물을 상도 하나 해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싼 거든 비싼 거는 좀 돈이 아까워서 안 사는 거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사서 내가 평상시에 네. 가졌던 거. 그리고 또 묘한 거는, 뭐,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뭐, 이런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거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해질 그렇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우울하면, 이제 쇼핑. 자신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를 위해서 좀 앞으로는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 진짜 작은 것을 사더라도,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면. 그거 정말 연말이 네. 되면 방송국에서 이렇게 시상식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생전 그런 거 받을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게 오랜 수고했어 하고 정말 이렇게 뭐 천수원이라도 한 장 사주는 거. 그럼요. 우리 엄마는 저라도 좀. 아니, 그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뭐, 물건을 이렇게 사주는 걸 좋아하니까, 사주다 보면, 저거 내가 나를 사줘도 좋겠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거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갱년기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저도 그 소리를 꼭 해요. 이제부터는 본인을 위해서 좀 살아라. 가족하고 자식들한테 매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은. 스스로한테 선물도 주고, 스스로한테 칭찬도 하고, 스스로한테 시간도 주고, 그런 일을 좀 해야 된다. 아주 지혜롭게 그 정말 잘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들 이제 부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물건을 하나 사러 외국을 공연을 나가도, 제 거를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때는 부모님 거, 뭐, 형제들 거, 동생들 거 사고, 결혼하니까 또 남편 거, 애 나니까 또 애 거. 그럼 내 걸 언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요즘 또 그런 내용을 다루는 뮤지컬 하신다고. 네. 메노포즈라는 뮤지컬인데, 그게 사실 제가 처음에 그게 이제 외국 뮤지컬인데, 우리말로 폐경기라는 얘기래요. 메노포즈의 뜻이. 예. 근데 제가 그거 알았으면 안 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후 경험자니까, 해보니까 재밌고, 또 연극이라고 해서 제가 꾸며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지낸 거, 지금 내 감정, 이런 거를 표현을 하니까, 멋지던데요. 관객들하고 만나는 느낌이 막 희열도 느껴질 것 같고요. 우리 아마 연예인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국민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나를 보고 환영해주는 그분들을 볼 때, 이 등에서부터 소름이 쫙 이렇게 돋아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막, 이렇게 흥분이 되면서 이런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뮤지컬은 큰 대극장에서도 할 때도 있지만 뭐 중극장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가까워요. 지금 하는 공연장은. 그래서 처음엔 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숨을 좀 참아야 배도 좀 들어가고 숨을 푹 내쉬면은 너무 가까우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참으면서 하는 게 힘도 들고 한데 하다 보면 숨 참는 게 근데 하여튼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니까 공감대도 더 형성이 되고 그 오신 분들의 얘기를 배우들이 하니까 아주 그냥 전부 앉아서 그래 맞아 내 얘기 전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을 지금 올해 2년째 하고 있는데 극 중의 배우들, 그러니까 이영자 씨, 김숙 씨, 뭐 홍지민 씨, 이윤표 씨, 뭐 김현희 씨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극 중에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S였어요. 근데 EMIH PW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1년 동안 외웠어요. 공연을 하면 안 외워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영자 씨가 IH인데 가만히 있어. 이영자 씨가 극중에서 이름이 뭐더라. 근데 극중에서는 그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증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 똑같잖아요. 전화는 맨날 전화 걸면서 가만히 있어. 전화 오니까.
하여튼 집에서 나오려면 최하 아주 작게 다시 들어가는 게 2번. 맞아요. 네. 나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지 않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건 전현무 씨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생방송 중인데 내가 그거 있잖아요 전현무 씨. 네? 그거 있잖아요. 전현무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분이 많죠. 예, 그러니 정말 이렇게 보신 분들 좋으실 것 같고 뮤지컬이 또 처음 방식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참 힘들기도 했지만 이 외워지는 게 안 외워지니까. 네, 이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갖고 우리 딸은 맨날 엄마 고스톱이라도 좀 쳐봐. 내가 맨날 자꾸 건망증이 심해져. 고스톱이라도 쳐봐. 그리고 전화 단축번호 쓰지 마. 그거 진짜 중요해요. 네. 근데 사실 그 메노포즈라는 게 폐경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말 바로 앞에는 클라이막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메노포즈를 다른 말로 클리막터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생의 최고 황금기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하여튼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정말. 그럼 저는 정말 행복한 거네요. 그러면 그 뮤지컬은 남편하고 같이 아니요, 가족들이 봐주셔야 돼요. 같이. 그래야 아내의, 엄마의, 며느리의, 또 시어머니의, 친정엄마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여자들이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게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남자들은 나가서 바깥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왜 자꾸 집에서 바가지를 긁고 그래 뭐 이렇게 하시지만은 사실 여자들은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저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해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아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히트곡이 30여가 훌쩍 넘어가는데 혜은이 씨 노래들만 모아서 뮤지컬을 만들어도 네. 사랑에 빠진 여자 얘기 있죠. 아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 그 꿈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꿈이고 아직은 이제 여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쯤이면은 조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책을 써야 되니까. 대본을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계속 그거 한번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 하시게 되면 우리 오 박사님을 좀 이렇게 그 진짜 좋아해요. 네. 내가 네. 진짜 좋아합니다. 혜은 씨가 정말 이렇게 예전에는 우상과 같은 존재죠. 일단 편안하게, 그쵸? 정말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겪은 것도 있으시고, 또 풀어낸 것도 있으시고, 더욱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혜은이 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연말에 자기한테 선물해주는 거. 네.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은이 씨였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